잇따른 가을 태풍 북상 소식에 강원도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영서 북부 지역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손까지 부족해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실동의 한 체조교실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졌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농경지 침수와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잇따른 가을 태풍 북상 소식에 강원도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영서 북부 지역이 문제인데요. 아직 수해 복구도 못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손까지 부족해 주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폭우에 침수됐던 주택을 복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벽을 다시 세우고 창고와 보일러실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3주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더 큰 걱정은 잇따른 가을 태풍 소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제8호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합니다. 때문에 이미 비 피해를 겪어 약해진 주택이나 시설 하우스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긴급 복구에 이미 많은 양의 자원이 투입됐는데 다시 마을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우스 같은 게 지금 걱정되는데 지금 또 이게 또 엎친 덮친 경우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은 못 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 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도 수해 복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탓에 외지 자원봉사자 방문을 사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손 한 명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했어요. 마을 이장님들도 지금 외부 분들은 따로 원치 않으셔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에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 코로나19 재확산에 잇따른 가을 태풍까지 걱정이 또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과 영월 구간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26일 강원 남부권의 수건 사업이었던 제천과 영월 동서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과 영월 동서고속도로는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서 시작해 영월군 영월읍을 종점으로 하며 총 길이 29km의 4차선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예타 통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설계를 거쳐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청사내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은 춘천시 긴급 재난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춘천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 강릉 지역 해수욕장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배출된 쓰레기는 모두 28톤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긴 장마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77% 줄었고 해수욕장 내 야간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강릉시는 분석했습니다.
네, 도내 확진자 대부분이 원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확진자 170여 명 가운데 100명이 원주 지역 확진자인데요. 특히 무실동의 한 체조교실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무려 5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유독 원주에서 이처럼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을까요?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연쇄 감염이 발생한 원주 무실동 체조교실입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8일입니다. 타 지역 고교생인 A군이 방학을 맞아 원주에 머무르다 발열 증세를 보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다닌 체조교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용자 중 13명이 감염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감염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후 이들 확진자의 가족, 친구, 접촉자 등 연쇄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돼 9일 만에 관련 확진자는 50명을 넘었습니다. 원주 지역 확진자 3분의 2가 체조교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 보건당국은 이 같은 무더기 연쇄 감염의 원인을 무증상 확진자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WHO는 최근 코로나19가 젊은 층이 감염됐을 때 별다른 초기 증세가 없는 양상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이후 발생한 원주 지역 확진자 7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입니다. 젊은 확진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가족, 친구와 만나거나 PC방,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면서 연쇄 감염의 원인이 됐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특별히 역학조사관이 3명이 원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체조교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염을 했는지 아마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확산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한 동선 확인과 접촉자 파악에 10여일 이상 소요되면서 이 기간 추가 감염자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열흘 정도 후에 그 사람이 쓴 카드 내역이나 이동통신사를 통한 위치 추적 이런 것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무증상 깜깜이 감염자 증가에 따라 확진자의 모든 이동 동선을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근육통, 후각 상실 등 증상을 보일 때도 선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사회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동 경로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 공개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경로를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공개는 인권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낸 재난 안전 문자입니다. 확진자 동선을 실명으로 공개하니 해당 업체나 기관에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 공개를 최소화했던 원주시가 26일부터 동선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된 모든 상호명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여야만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업주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동안 원주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2차 피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원주시가 확진자의 동선 중 일부 상호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유언비어가 퍼지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역을 한 이후에도 일부 상점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른바 낙인 효과가 남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시민들이 직접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선을 서로 공유하고 감염에 주의하려는 취지지만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3월 원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지역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병을 예방하려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데 다만 실명 공개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와 인터넷 등에는 여전히 확진자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마다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주택이 파손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이 집터만 남긴 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에 잠긴 차를 끌어올립니다. 시설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수확을 앞둔 과일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태풍 미탁 당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재산은 물론 인명까지 수많은 피해를 낳는 태풍. 각종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먼저 주택의 경우 풍수해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피해 조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나와 비교적 지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 특약을 들어놓으면 건물은 물론 TV 등 가재도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농업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농가에서 10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내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각종 자연재해가 이제 매년 4건씩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밖에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을 경우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 금지 지역 출입 등 운전자 과실이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라고 있는데 그 콘솔박스가 잠길 정도가 되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서 그 차는 운행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인명피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주택 파손 시 최대 1,60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미뤄져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횡성군이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직원 30%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횡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 적용에 따라 사무실 근무자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자는 원격 근무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해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민원과 보안 업무, 현장 근무 등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업무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릉시가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을 신설합니다. 강릉시는 강동면 임곡리 자원순환센터에 하루 최대 19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오는 2023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문화, 관광, 체육시설을 다음 달 5일까지 휴관합니다. 또 동강 오토캠핑장과 라디오스타 박물관 등 민간 운영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했습니다.